첫째는 산지를, 두 번째는 내가 작물 선택을,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중요한 거는 작은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면 성의를 다해서 내가 아는 거 자꾸 올려드릴 테니까 혹시 지식이 되는 거는 같이 공유하시자고요. 안녕하세요. 육신농부입니다. 제가 이제 농사에 대해서 일기로 남겨보려고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몇 개월 됐네요. 이제 두 가지 목적이 있어서 이제 유튜브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, 농사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일단 요약을 좀 해보고 싶어요. 첫째로 어느 지역이건 간에 완전 농림 지역이 있고 생산 관리 지역이 있고 보존 관리 지역이 있고 계획 관리 지역이 있고 다 있어요. 임야 상태에서 개간하려고 하는 면적, 내가 활용하고자 하는 전으로만 사용할 것이냐, 임야 상태에서 사용할 것이냐,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유에 부합한 그런 산을 발품 팔아서 이제 다녀봐야 되겠죠. 직접 산을 살 때도, 산을 볼 때도 도로에서 인접한지 아니면 맹지인지 꼭 맹지 확인하시고, 도로가 거기까지 갈 수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, 그 다음에 이제 임야 가격인데, 임야 가격도 천차만별이에요. 산 가격이, 자, 일단 전이면 좀 비쌉니다. 어느 지역이건 간에 전은 비싸고 임야는 싸지요. 근데 임야도 어떤 일부, 그러니까 무슨 관리지역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, 관리지역은 뭐냐면 계획에 의해서 어느 건물, 어느 영업, 어느 무슨 그런 업종별로 허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규제를 풀어놓을 수 있는 데가 관리지역입니다. 그래서 그런 관리지역이 일부 끼어 있으면서 농지 전용, 그러니까 산림지역이라든가 농림지역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, 농림지역은 농림지역대로의 활용을 하고 관리지역은 관리지역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잘 짜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산을 사서 1500평 이상 하게 되면 1500평 이상 개간을 해서 전으로 바꾸고자 할 때, 아니면 대지도 또 득하고 싶을 때는, 이게 이제 환경영향평가라는 걸 받습니다. 환경영향평가는 우리가 다 모르니까 측량사무실, 군청주의라든가 이런 지자체 그 주위에 보면 측량사무실이라고 많아요. 그런 데 가서 물어보고 하다 보면, 그런데 이제 이게 있어, 물어볼 때 간단하게 묻지 말고 복잡한 과정 다 끝났을 때까지의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 다 물어봐야 되는 거니까, 그 사람들은 5천만 원이 들어간다 비용이, 그러면 우선 급한 대로 뭐 1,500만 원 들어가는 부분부터만 얘기를 하고 말을 때가 많아요. 그러니까 전체 끝났을 때는 얼마냐, 그럼 이건 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, 환경영향평가가 들어가게 되면 일단은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1,500평 이상 되면, 1,500평인지 2,000평인지 내가 이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2,000평 같아요. 이제 그 정도 돼서,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면, 그게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개간해서 집이나 하나 짓고 농사나 짓고 하는 1,500평 정도 되는 그런 범위가 아니고 조금 대단위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잘
계획을 잡고 알아보셔야 되고, 가격은 어느 정도 시중 가격하고 대체적으로 좀 맞아야 되니까 그거 잘 판단하셔야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뭘 하려고 이 산을 사서 개간을 해야 되지라는 첫 번째 세웠던 목표, 그 목표에 너무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. 그래야 거기에 맞게 개간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임야를 사는 조건이 뭐냐면 싼 값에 농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밭을 사게 되면 이미 올라일 대로 올라 있고, 저렴한 가격에 산을 사서 허가 비용을 내고 개간을 해도 그 밭 값 안 들어간다라고 계산했을 때 이제 산을 사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농지 확보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, 두 번째 이제 보통 선택을 하게 되면 연고지가 있거나 아니면 뭐 친인척이 있거나 누가 추천하거나 할 겁니다. 뭐냐면 지역에 따른 농사 작물이 선택이 되는 겁니다. 간단한 예로 강원도 정선에 산을 가지고 있는 우리 친구가 하나 있는데,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순치기를 하는 건 절대 여기 안 맞는다 라고 해서 자기가 실험을 했대요. 근데 정말 순치기 안 한 깨가 나왔고, 순치기 한 깨는 못 먹었어요. 그러니까 농사 짓고자 하시는 분들은 첫째, 내가 하고자 하는 작물이 무엇인가, 그 작물에 따라서 지역을 선택을 해야 되고, 정말 그 지역에서 이제 이 작물이 될지 안 될지 1, 2년 정도 주변을 다니면서 확인을 해야 돼요.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중요한 거는 자금입니다. 기술센터 가면 일부 기계를 다 빌려줘요. 빌려오는 거는 참 규제가 많아요. 2, 3년 동안을 그 지역의 흐름을 파악을 하고 나서 작물을 선택해야 되고, 2, 3년 동안 버틸 수 있는 자금이, 여유 자금이 있어야 유지할 수 있죠. 처음에 수입원이 안 생기니까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임야를 사서 했을 땐 그 임야 활용 방법, 그것도 괜찮아요. 괜찮은데 벌채 허가를 받고, 또 대체로 잠깐만요. 그 작물 중에서도 이제 그 임야를 하게 되면 원래 이제 그 산림조합 같은 데서 수종 변경에 대해서 무상으로 해줍니다. 대신에 거기서 나오는 나무는 본인들이 가져가죠. 다 가져가고 다른 나무를 다 심어주는 조건입니다. 그 산에다가 개암나무라는 거, 그 열매 굉장히 맛있잖아요. 그럼 개암나무라든가 또는 뭐 다래나무라든가 이런 거를 활용을 해서 이제 그 수입원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, 또는 엄나무라든가, 그러니까 이제 일명 개두릅이라 그러죠. 그런 그 임산물, 이런 쪽, 이거 농사 짓는데 이제 필수 조건이 부부가 같이 합세를 해야 돼요. 제가 제목이 60농부 부부지만 저는 되게 농사를 좋아하고 또 즐기는 편이지만 집사람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. 그런데 양쪽이 다 농업에 소질이 있거나 좋아해야 되지, 강제로 한쪽에서 끌고 나가면 또 안 돼요. 그러니까 그 둘이 합세해서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산을 개간해서 일부는 전을 만들고 일부는 임야 상태에서 놔두고서 그 임산물, 요즘 건강식품에 좋은 그런 걸 선택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그걸 같이 뜻이 맞아야 되고, 그러다 보면 나무를 심으면 최소한 2, 3년 뒤에 나오게 되고,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농업에 완전히 전환되는 과정인데, 그래서 농사 지을 때 몇 가지 이렇게 중요한 점을 말씀을 드렸고,
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그냥 아주 최악이겠지만, 최소의 비용, 그러니까 뭐 월 수입이 부부 기준해서 한 300 정도 월급이 있다면 굳이 귀촌 정도만 하시고 귀농은 하지 말고요. 또 그 이상을 꼭 벌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있으시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요.